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꼰대입니다. 뭉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냐 하면 그냥 우리 마음입니다. 예, 뭐 시비 걸지 마시고요. 날씨가 더워요 이제. 이게 날씨가 이제 저희가 창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런지 너무 무덥네요. 그렇다고 문도 열 수도 없고. 예, 저는 웃돌을 하나 벗었는데 또 더 이상 벗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벗으면 안 되고 볼 것도 없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신에 우리가 보여줄 게 없는 대신에 상속에 대한 우리가 좀 로망을 가져보자 이거죠. 제목은 상속자들. 야, 상속자. 이제 우리가 상속까지 다루게 된다. 근데 이제 상속하면 네. 대체로 사람들이 뭐야? 이게 그죠? 헐. 젠장. 뭐, 젠장. 뭐 이게 뭐 누구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상속은 100% 일어나죠. 그렇죠. 상속은 100% 일어나죠. 네. 다만 크게 문제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네. 이게 문제지. 그죠? 그렇죠. 예, 상속.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상속에 관련된 이런 팁 정도 용어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TV나 특히 뉴스 전문직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경제부 기사, 경제 쪽을 담당하는 기자가 나와서 하는 방송 뉴스조차도 네. 용어들이 틀린 거 말아요. 특히 보면 보험금, 보험료 이거. 그렇죠. 어. 그 차이도 많이들 헷갈리시죠. 예,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돌려받는 돈인데 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또 기자들도 있고 할 정도니까 이게 그렇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실질적인 지난주에 상담한 케이스인데 네. 젊은 30대 부부였습니다. 예. 근데 자기들은 부모님한테 상속을 통해서 돈을 얼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보니까 50세래. 아이고. 근데 상속을 얘기하기 의상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헷갈리신 거예요. 즉 상속이라는 단어와 정리라는 그 단어를 헷갈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은 이런 그 상속 관련된 용어조차 많이 생소해 하시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죠? 예, 그렇죠. 상속하면 그냥 뭐 저 재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냥 돈을 부모님한테 받는 걸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상속 정려가 네. 이제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이제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상속 정려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상속 정리하는 같은 공통점은 이제 부가 무상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게 상속과 정리의 공통점인 거고요. 정리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한테 많이 받을 거니까 부모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녀한테 돈을 준다. 그거는 당연히 정려가 되는 거고요. 예. 돌아가시기 전에 받는 거는 아까 이제 상속이나 정려 이것은 똑같이 우리 그 뭉치 씨가 부가 무상으로 이전된다 하는데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공짜로 받는 돈이다. 남한테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부모 형제 다 포함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받는 돈이다. 공짜로 받는 재산이다. 이게 이제 상속이나 정려인데 이것이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정려라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내한테 오는 게 상속. 그렇군요. 네. 우리 너무 청취자 수준을 낮춰봤나요? 아니요, 우리는 청취자 수준을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의 어떤 이렇게 정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거죠. 그냥 쏙쏙 들어오게. 진짜 지난주에 그거를 듣고 나서 한번 이거는 그 많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아니 모르죠. 그리고 이제 또 상속에서 이제 흔하게 쓰이는 용어가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인가? 진짜 헷갈려요 이거. 네. 그죠? 이거는 그냥 까딱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기자들도 헷갈릴 거고요. 이거 네. 기자들요, 특히 드라마 작가분들도 이런 것들 이제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막 이제 틀리게 쓰는 거예요. 뭐 이게 최근에 우리가 그 드라마 인기에 방송됐던 상속자들, 그죠? 예, 상속자들 저도 뭐 다 보지는 이제 간간하 이제 한 번씩 눈에 띄면 봐주고 했는데 이 상속자들에서도 용어가 상속 정려도 계속 틀렸고 상속인과 피상속인도 이게 자꾸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건 아시죠? 제 머니스토리 TV 청취자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는 거고, 즉 피를 흘렸다는 소리죠. 피상속인. 피 흘린 상속. 그렇지. 피상. 그러면 안 까먹을 것 같아. 피 흘리신 분이 돌아가신 분, 이 피상속인.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지방선거철이잖아요. 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피선거권이 있다 그래. 이게 출마를 하는 사람이 피선거권. 우리는 선거권이 있는 거지. 투표권. 그죠? 네. 근데 찍어야 돼. 찍힘을 받는 사람. 피 흘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네. 이게 정치에 나서면 이게 다 피가 흘러. 네. 근데 뭐 모든 것들 다 오픈해야 되잖아. 그죠? 뭐 이렇게 마타도와 그 뭐죠? 무슨 뭘 하죠? 뭐 자기들끼리. 네. 예, 그런 것들 그 흑색선전 뭐 저쪽 그런 것들이 다 그 받으면 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 또 보시면 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이런 용어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이제 헬쪽 그죠? 우리가 이렇게 친인척, 친인척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죠. 네. 그래서 비속은 이거죠. 자기 밑에, 자기 밑에 자식들이라든지 자식의 자식이라든지 자기 밑으로 쭉 내려가는 혈족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부르고요. 직계 존속은 말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위쪽에 위쪽,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자기 위쪽에 계신 분들은 다 존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계 존속은 위쪽, 직계 비속은 아래쪽.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 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한자를 쓰잖아요. 한자 국가가 되니까 이런 한문들이 많아. 이것도 좀 바뀌어야 돼. 빨리빨리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사람들 이제 그 비속 그죠? 비 약한 이렇게 무시하는 비를 쓰는데 또 위에 존속. 약간 존중하는 존자를 쓰고 하는데 이게 이런 용어들이 조금 더 쉽게 내 윗사람 그죠? 내 아랫사람, 내 자녀들 그죠? 내 부모들 이렇게 좀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우리 한글이 우리 또 세종대왕 그죠? 대왕님이 얼마나 좋은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돼. 바꾸면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그 좀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면 또 직계하고 반계도 있는 것 같아요. 직계 반계는 반계 혈족이죠. 반계 혈족. 반계는 뭐냐면 옆쪽. 옆쪽. 형제 자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내 형제네. 그죠? 조카. 뭐 이러신 분들 내 있지 않습니까? 내 옆쪽으로. 네. 그러면 직계하고 반계가 훨씬 많겠네, 그죠? 반계가 많죠. 직계는 뭐 내 살아있는 내 부모님, 그게 직계고, 또 생존해 있는 내 자녀들, 그죠? 이게 반계, 그 존속이고,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 되는 거고, 반계는 뭐 훨씬 많겠네. 그렇죠. 사돈의 8촌까지 다 반계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단어만 좀 알고 계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분쟁이 근데 안 생길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만들어가고요. 특히 이게 우리가 상속 때문에 분쟁이 자주 생기는 큰 재벌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행정강에는 많아요. 이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원수로 변하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행제들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상속 문제. 그죠, 상속 문제. 그러니 뭐 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는 애들이랑 그리고 와이프가 먼저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그죠. 그 다음 옆쪽 아래쪽이 먼저 가져가고 위쪽이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 옆쪽이 가져간다 뭐 이 정도 개념만 근데 이제 먼저 가져간다는 것이 이제 정치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비율대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고 아내하고
내 자녀한테 먼저 주고 네. 아내하고 자녀한테 줘야 되는데 저 상속을 먼저 받는데 그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없을 경우에 위로 올라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이신 거죠. 위로 올라갔는데도 없을 경우 그러면 내가 내가 죽었는데 내 배우자도 없고 내 애도 없고 내 부모님도 없을 때 반개 내 친척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주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야 그러면 내가 상속 받을 게 있는데 또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상속세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내야 되죠? 이런 걸 문의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지병 있으신 거지 연료하시고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 집에 있어. 예, 지방에 보면 집에 한 채 다 있으시죠. 그렇지. 예, 뭐 가격이 얼마 돼서 그렇지만 그러면 그걸 자기가 이제 받을 건데 야 세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엄한 고민하시고 계시죠. 예, 왜냐하면 그 세법이 그렇게 그 저소득층한테 떼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괄공제라고 있어요. 한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예,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 즉 아버님, 어머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면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웬만한 집안채가 10억을 넣기 힘드니까 지방에서 상속세 내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쉽지 않죠. 10억 이하로서는 세금이 안 내니까 큰 고민 안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네. 특히 이제 배우자한테 상속이 될 때는 소위 배우자 공제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는 어느 정도 그 재산을 같이 공동으로 일구었던 네. 그런 공로를 인정을 해가지고 네. 이제 배우자한테 상속이 될 때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공제를 많이 해주죠. 배우자 공제. 그리고 올해부터 뭐 아직 세법이 개정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배우자한테 우선순위 50% 선할당 해준다라는 게 그런데 그게 상정돼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또 이제 또 지금 수정되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온 게 공동으로 재산을 행성한 부분에 대해서 50%를 먼저 배우자한테 상속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네. 일단 그런 기준으로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여하튼 저하튼 그 상속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래서, 남자는 왜 여자 자기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돈 주는 걸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더 싫어할까? 이게 그러니까. 그 딜레마인 거죠. 네. 아직 우리가 꼰대 씨는 저보다 많이 뭐 아니, 돈이 없어서 아실 그런가? 거잖아요. 줄 게 없어서 네. 그런가? 줄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심리를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왜 안 주려 그러지? 안 주면 주면. 나이 들면 나이 들면. 예를 들면 은퇴 생활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원 남자들 전원 생활이 아니, 오망인데 이건 상속인데. 네. 상속. 상속도 네. 상속도 남자는 조금 전에 뭐 상속을 지가 받는 사망했는데 어떻게? 아니 그런데도 받아야지. 그 법이 예. 배우자한테 50%를 먼저 준다. 예. 이러니까 반론이 난리가 많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엔 난리가 예. 났잖아요. 우리나라 CEO의 그 조사를 한 게 해봤는데요. CEO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고민거리를 누구와 상담하냐? 40%가 애인. 에이. 예. 그러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아내한테 안 주고 다른 데 주겠다는 소리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야, 그렇구나. 그리고 보면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좀 잘 사전에 주는 걸 정리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난 늘 이제 그런 네. 뉴스를 볼 때만 아니 그 자기 아내한테 안 주면 도대체 저 돈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주려고 저러지? 우리가 그 지경까지 좀 살아봐야 되는데 아직 그 지경까지는 못 살아보고 있어요. 네. 또 특히 이게 상속하고 관련돼 가지고 네. 형제들 간에 어떤 또 오해가 그 선입견이 있냐면 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속에서 당연한 상속권자 즉 예를 들어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시골에 전답이 있어. 시골에 전답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한 1억짜리라고 해요. 네. 1억짜리 있는데 형제가 3명이 있어. 이제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이야. 그럼 이 아들 2명이서 딸을 완전히 배제시켜요.
옛날에 우리가 사고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주로 다른 출가 외인이라 해가지고 네, 네. 주로 이제 부모들이 상속을 그 아들들만 해줬거든. 아들들만 가져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법으로 그 서류는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냥 출가한 여동생 또는 누나 보고는 도장이나 하나 가져와라 해가지고 뭐 내용도 모르고 찍고 뭐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선임권이 지금도 있어요. 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딸하고 생기죠. 네. 이제 정서적으로는 아들들은 아유 또 딸한테 주기 싫은 정서가 대물림되고 있고 딸하고 아니죠. 분쟁은 사위랑 생기는 아. 거죠, 이제. 분명 사이가 생기나? 아니 이제 그러구나. 딸이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딸은 못 나서고 딸 남편이 나서는 거죠. 사위가. 그리고 우리 문지 씨는 경험이 있네. 저는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되게 인가는 사례가 많아서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런 그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확하게 여자라고 해서 네네. 딸이라고 해서 상속권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다.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그냥 어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참 아이러니하죠 보면. 그리고 어이가 없는 거지. 뭐 이 방송을 음. 뭐 들으시는 층들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나 생각이 있는데 그냥 먼저 주는 게 세금 줄이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주는 게 나아요. 보통 연예계 있으신 이제 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네.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이 많은 채로 언젠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네. 언젠가는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마련인데 그럴 때 어떤 세금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해 줄 수 있어요. 불리해 줄 그걸 당연하죠. 아는데 네. 그 이야기를 부모가 먼저 해주기 전에는 자녀들 입장에서 참 하기가 좀 맞아요. 곤란하거든. 맞아요. 예, 참 불편해요, 사실 정서적으로. 맞죠. 근데 또 이게 네. 부모들은 또 먼저 주기 싫어해. 그렇죠. 그럼 말로 하기도 쉽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사고라는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상속이 되신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방이 땅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음. 이게 자산이 엄청나는 거죠. 그렇지. 예, 엄청나. 예. 쉽게 말하면 한 50억 정도가 있었어. 음. 뭐 아주 아름다운 얘기지만 그런데 세금이 10억인 거예요. 음. 10억을 현금으로 6개월 내에 납부를 해야 돼 자녀들이. 음. 자녀들은 직장인 이번에 그 사회초년생이야. 돈이 있어요? 돈이 없지. 없죠. 그럼 어떠려면 그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음. 갑자기 급처분하게 되는 거죠. 예. 빨리 급처분하죠. 얼마에? 절반값에. 그래서 한 4, 50억 되는 땅을 한 2, 30억, 2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급처분하게 되고 그 돈으로 10억 세금 내는 거죠. 그러면 남는 돈은 10억. 깡통이네. 깡통이 되는 거의 거죠. 뭐 즉, 깡통이지.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평생 읽어놓고 갖고 놓으신 그 소중한 자산이 그렇지.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5분 1토막으로 가져오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다반사다 이거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방법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특히 뭐 또 그 사전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재산 정리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거는 사실 정리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뭐 그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나중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상속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속 행위에 대비한 다른 플래닝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것은 꼭 재산이 안 넘어와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문치치가 했지만 우리가 이 서울에도 네. 강남역 주변에 아주 이제 이런 사례가 됐던 빌딩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빌딩을 그대로 소유한 채 돌아가시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갑자기 돈은 없어 현금은 없어 빌딩 하나만 덩그당 있다 보니까 그게 세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금매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강남역 주변에 유명한 빌딩 스토리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빌딩이 반으로 쪼개지고. 그렇지. 빌딩이 갑자기 뭐 지진이 난 거야. 네. 쭉 반으로 쪼개지고 이런 경우도 네.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상속 정리라는 게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소통이 필요하죠.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세금 없이 절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탈세가 아니라 절세예요, 절세.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것도 뭐라도
돈 좀 되려고 그 월급에 참 좀 잘라고 하는 긴데 그렇지. 그 10원짜리 벌기도 쉽지 않아요. 100원짜리 벌기도 쉽지 않은데 아 표현 좀 그렇죠. 만 원짜리 벌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 아니요, 100원짜리 네. 벌기도 쉽지 않아요. 어제 그 어느 사이트에선가 네.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여러 그 카톡 이런 데 돌아다니는데 저도 깜짝 보고 놀랐어요. 우리나라 그 뮤지션들 있죠. 네. 유명한 가수들 말고 소위 이제 인디 가수들이라고 있어요. 인디 가수들이 노래를 이제 저작권이죠. 네.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유통 플랫폼에 이제 올려놓은 거죠. 올려놨는데 한국에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그 10원이요? 그게 10원이야. 야. 그게 거의 뭐 곡당 뭐 몇 원이에요, 몇 원. 매달.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러다 한국을 봤는데 뭐 이렇게 뭐 1,000원을 지불했다 쳐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00원에서 뮤지션들이 가져가는 게 10원이 안 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빠졌다. 어제 뭐 얘기하다가 아까. 그래 벌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런 절세만 잘 하더라도 우리가 자산 형성을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있는 분들에만 알아야 될 게 아니다. 예, 우리들한테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 이거죠. 최근에 상담한 거나 간략하게 예를 들으면 이게 꼭 뭐 내 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알고 있으면 좋을 건데요. 최근에 실제로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이제 저하고 상의 없이 이제 다른 분의 소개로 상담해 왔던 건데 이게 그 어머니 앞으로 다 했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 하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속세 공제를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니까 공제를 많이 받다니까 세금이 훨씬 적게 내는 거지 자녀들한테 직접 가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나름대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면 시가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예요, 거기가. 네. 그럼 그걸 이제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덩치가 커지는데 어차피 나중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도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또 당연히 상속세를 크게 그렇죠. 부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재산이 적을 때, 그죠? 그러니까 평가액이 적을 때, 평가액이 적을 때 세금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좋은, 그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게 사전 정리한 거죠. 그렇죠. 네. 사전 정렬이고 네. 또 조금 전에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떤 그런 나중에 훨씬 이게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비록 당장에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갈 때 세금이 적더라도 또 자녀들한테 그 가치 상속이 되게 적당한 비율을 맞추어서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상속 증여 관련해서는 닥칠 때 해결하는 게 아니다. 닥치면 커진다. 예, 골마버리면 비용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견해가 필요하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죠? 100세 이상 수명이 길어지면 두 가지 케이스인데 극단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수명이 길어지면서 필요한 돈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돈을 필요한 만큼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안타깝지만 네. 또 반대로 어떤 이게 소득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도 뉴스 나왔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1억 연봉자가 그 지난 1년간 1억 연봉자가 몇 배로 올랐다고 네. 그런 것 그렇게 양극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불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이라든지 정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관점에서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상속 정려 이야기 했는데 네.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을 듣는 이들이 그죠? 듣는 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돼. 좋은 생각 끝에 맞습니다. 좋은 돈도 오는 거거든.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깔끔하게 또 우리 뭉치 씨가 상속과 정리에 대해서 마무리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꼰대 씨는 맨날 마지막 정리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저희 게 대본도 없거든요. 할게 없나요? 뭘 정리를 어떻게 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은 아니 뭐 그 대본 없이 얘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뭉치 네. 씨가 아주 정리를 하나 깔끔하게 잘한 게 뭐냐 하면 피상속인은
상속을 주는 사람이다. 재산을 넘기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우면 그냥 피 흘린다고 생각하면 되자. 이게 그 상속을 주는 돈을 재산을 넘기는 사람들도 때로는 겉으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속으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억지로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상속과 증여, 네, 남일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돈을 늘리기 위해서만 공부하고 일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내 중에 내 자산을 더 갉아먹을 수도 있는 그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 있어라도 조금씩 알아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네. 마무리 멘트를 우리 문지 씨가 내한테 좀 주문해 봐봐요. 마무리 멘트 생각났다. 네. 이 이야기는 꼭 마무리를 해야 자, 여기까지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꼰대 씨 마무리 지시죠. 예, 이제 특히 우리가 해보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그 정려 상속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요 어른들이 네. 자식 자녀들한테 사전 정려를 빨리 하지 않고 미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이유가 보니까 대체로 신뢰 문제예요, 신뢰 문제. 네. 예, 자녀들이 이게 아버지한테 어른들한테 이게 신뢰를 잘 주지 못하면 특히 어떤 돈 관리나 이런 썸썸이 이런 등등에서 신뢰를 잘 주지 못하면 어른들이 넘겨주기를 싫어해요. 네. 서로 잘못될까봐. 그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정려 상속 문제는 사실은 서로 간의 신뢰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네. 이것을 또 꼭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긴급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라. 그렇지, 모르면 물어봐라. 네. 그렇죠. 물어보세요. 저희 TV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뭐 간략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뭐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뭉치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